뭐 국정원의 이제 특활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이 돈이 혹시 뭐 최순실 씨의 독일 쪽 그 자산에 뭐 흘러갔는지, 혹은 뭐 다른 데서 이용을 했는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뭐 추가로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돈은 35억 원이잖아요. 네. 35억 원 중에서 18억 원 정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은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쇼핑백에 포장을 해서 그걸 박 전 대통령이 건네줄 때, 그때 최순실 운전기사도 같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한테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의상실 운영비 7억 원은 넘어갔다는 게 지금 사실상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하고 이전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 최순실 씨한테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합리적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자기 집 침실 옆에 두루마리 화장지에 놓고 거기에 5만 원권을 끼워서 사용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5만 원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블루케이 그 설립 자금 5천만 원이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전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순실 씨가 월세로 계약했던 월세 계약금 보증금도 5만 원권 다발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최순실 씨가 현금은 무조건 좋아하기는 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사실들을 조합해 볼 때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건네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점점 어떤 혐의가 짙어져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곤경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새로 유영아 변호인이었죠. 네. 이미 변호인이었다 사퇴했는데 다시 한번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10월 16일 이후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다 이제 해임하고 나서 만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뭐 국선 변호인이든 뭐 유영아 변호사든 간에 만나지를 않았는데, 지난 4일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네. 유 변호사가 갈 때 아예 변호인 선임계를 준비를 해갖고 네. 만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외부에 알려졌는데, 그날은 이 36억 5천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른바 국고 손실했다라는 걸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나는 단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버티는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 변호사를 불러서 선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올 때 저도 태극기 집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집회하는 장면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바로 여기서도 집회를 했고. 근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고, 그 논리가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로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버텨주게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밝히거나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절박감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 보이콧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변호사로 이제 새로 다시 선임을 했으면 다시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내 주장을 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좀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쪽 재판은 나가고 이쪽 재판은 안 나간다? 이게 좀 뭐 때문에 좀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정에 다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변호인을 선정했다는 것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뭔가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러나 재판에 나오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또 본인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이제 현재 지금 국선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 나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악연으로 엮인 이 3명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 최순실 씨한테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합리적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자기 집 침실 옆에
두루마리 화장지에 놓고 거기에 5만 원권을 끼워서 사용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5만 원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블루케이 그 설립 자금 5천만 원이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전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순실 씨가 월세로 계약했던 월세 계약금 보증금도 5만 원권 다발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최순실 씨가 현금은 무조건 좋아하기는 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사실들을 조합해 볼 때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건네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점점 어떤 혐의가 짙어져 가고 있고요. 그 논리가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로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버텨주게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밝히거나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절박감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 보이콧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변호사로 이제 새로 다시 선임을 했으면 다시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내 주장을 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좀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쪽 재판은 나가고 이쪽 재판은 안 나간다? 이게 좀 뭐 때문에 좀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나는 단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버티는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 변호사를 불러서 선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올 때 저도 태극기 집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집회하는 장면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바로 예, 여기서도 집회를 했고. 근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고. 뭐 국정원의 이제 특활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이 돈이 혹시 뭐 최순실 씨의 독일 쪽 그 자산에 뭐 흘러갔는지, 혹은 뭐 다른 데서 이용을 했는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뭐 추가로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돈은 35억 원이잖아요. 네. 35억 원 중에서 18억 원 정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은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쇼핑백에 포장을 해서 그걸 박 전 대통령이 건네줄 때 그때 최순실 운전기사도 같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한테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의상실 운영비 7억 원은 넘어갔다는 게 지금 사실상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하고 이전에 계속해서 곤경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새로 유영아 변호인이었죠. 네. 이미 변호인이었다 사퇴했는데 다시 한번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10월 16일 이후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다 이제 해임하고 나서 만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뭐 국선 변호인이든 뭐 유영아 변호사든 간에 만나지를 않았는데 지난 4일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네. 유 변호사가 갈 때 아예 변호인 선임계를 준비를 해갖고 네. 만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외부에 알려졌는데 그날은 이 36억 5천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른바 국고 손실했다라는 걸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이거든요. 그렇다면